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힌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해졌네요. 코스피는 지금 강보 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75% 낙폭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시장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 보니 코스피는 더 이상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종목 상담 지금 필요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으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기에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이용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표현이 맞을까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많이 오른 코스닥이 좀 먼저 매를 맞는다? 이 정도? 어떻게 보면 될까? 이슈를 어떻게 잡아요, 오늘은?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 호재는 결국에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감으로 나왔다. 이제 이게 백신과 맞물리면서 여기에 대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악재는 역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특히 이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내일 이제 전인대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여기에 대한 호재와 악재 이렇게 놓게 보신다면 아마 어제 시장을 보시면 아마 결론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뛰었다가 미중 무역 갈등의 악재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했는데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데요. 결국에 이제 호재가 악재를 누르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코네티켓주를 마지막으로 미국이 전역인 경제 재개에 돌입을 하게 됐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팬데믹이 오더라도 경제 재개를 멈추지 않겠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스페인 독감 때도 충분히 경험했던 부분인데 2차 팬데믹 현상이 왔습니다. 사망자가 1차 때보다 더 늘어나는 현상이 왔지만 오히려 주가는 1차 때보다 바닥을 높게 잡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부분은 우리가 1차 팬데믹 때 경험으로 2차 팬데믹이 왔을 때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점이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참고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제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의 본질을 좀 본다면 홍콩은 미국의 최국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반면 이제 홍콩은 또 홍콩 달러는 페그제로서 미국 달러와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미국이 최국 대우를 받아낸다면 아마도 홍콩은 이 페그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위안화에 페그제를 연동시켜버리면 안 그래도 미국의 기축통화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미국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기축통화로서의 한 축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미국이 아마도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충분히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적인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혹은 홍콩 관리들에 대한 제재 정도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시장이 크게 하락할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뜻을 잘 보시면은 그린 친환경이고 뉴딜 정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목 섹터를 찾으시면 지금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섹터를 찾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2차 전지는 보신 것처럼 친환경과도 관련이 있고 IT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이 이끌고 갈 만한 주도 섹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중간에 제가 잠깐 이제 건너뛰었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일 지금 그 전인대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이제 홍콩 보안법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데 홍콩 보안법과 함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비 증진인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종목 섹터들도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홍콩 보안법에
기업에 온통 눈이 가 있지만 내일 나오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별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그래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보시면은 2차 전지주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뛰었습니다. 여기 이제 뛴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그린이라는 부분과 뉴딜 정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섹터가 바로 이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내일 이제 중국이 전인대가 끝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고 미국은 지난주에 경기 4차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경제 부양 쪽으로 포커스가 미국도 중국도 완전히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정치와 연관성을 좀 살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부분과 연관돼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5G를 이제 보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디지털과 연관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공통된 부분이 5G고 우리도 역시 그린 인프라 구축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쪽으로 말씀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5G와 관련된 부분 가장 먼저 이제 주도 섹터 동지기 시기가 점점 다가왔다는 점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연관된 쪽에서 실적과 하반기 큰 폭 성장할 수 있는 sek터 쪽으로도 매기가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2차 전지 5G를 필두로 한 IT 섹터와 바이오 시밀러를 필두로 한 바이오 제약 섹터 쪽으로 지금은 주도주 쪽으로 섹터를 조금씩 맞춰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번님 동훈하나텍 8,300원에 비중 20%. 이 종목도 조금씩 이제 요즘에 문의가 오더라고요. 네, 예전에 사실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11월 달, 12월 달 요때 이제 좀 상승폭이 나오면서 기대치를 좀 가졌는데 2월 달 이제 코로나19 급락하면서 사실 급락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이어가면서 1차 반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8,300원인데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코로나19 급락 예상치 못하고 직전 고점 돌파하는 시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2,595원, 상당히 이제 이 구간까지도 다 견디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은 8,000대에서 지금 2,000원대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파실 의향은 없으시다 보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차 상승 위에 바닥권에서 지금 눌려지고 있는 2차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이거든요. 5,000원 정도를 일단 지지선으로 잡으시고요. 이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관점을 보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9,1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9,100원에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는 절반 정도 차이 실현한 후에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지지선 아래쪽에 5,000원, 목표 가격 9,1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훈하나텍 듣고 왔고요. 한국가스공사가 또 왔어요. 3만 원의 비중 30%. 잊혀질만 하면 오는 두 가지 축이 이제 한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인데 묶어서 설명해 주셔도 될 정도로 요즘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아마도 사실 개인들이 크게 접근하지 않았던 종목인데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이제 유가가 급락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에 관련된 부분이 크게 들썩이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점에서 개인들도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이런 무거운 종목에 거의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관심이 났고 지금 이제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종목 상담할 때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가격대가 27,000원인데 지금은 이제 27,000원 1차 목표 가격에 도달한 이후에 보시면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거쳤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반등권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나 원자재 방향을 좀 보시면은 경제 재개와 함께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기조가 경제 재개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주가가 행보 위에 지금은 위쪽으로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좀 무겁게 움직이죠.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오히려 가벼운 변동성이 싫으신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보셔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지고 가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이번에 이제 반등을 좀 줬는데 박스권 하단이었던 25,500원 정도 지선 좀 잡으시고요. 3만 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거의 이제 매수가까지 오셨습니다. 왔는데 여기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3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격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2차 목표 가격은 4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UST 6,300원의 비중이 좀 높아요. 절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비중을 너무 많이 좀 싫으셨네요. 또 고점에서 하셨는데 보유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하셨을 좀 공산이 좀 크신데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사실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와서 상승 중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치를 좀 가지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매수하신 가격이 이때 잡으면 거의 한 2019년도 초반 아니면 그 이전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셨다가 이제 조금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이제 상당히 약하게 반등을 줬는데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 흐름이 좀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이제 1차적인 매수 가격은 있으시지만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3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지금 이제 1차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낮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도 고민 좀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오면 일단 제 생각에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가격대가 왔을 때 청산을 하지 못하시면 여기서 한번 멈칫거린 이후에 또다시 눌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비중을 또 다 가지고 또 아래쪽에 눌림목을 조정을 견디시려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5,350원 왔을 때 절반 정도 이상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넘어가게 되면 목표가 이전까지 매수하신 가격 이후까지 해서 7,000원까지 보유하시고요. 넘어가지 못하고 이 종목을 미리 남으시면 절반 청산 후에 절반은 3,500대 초반에서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UST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왔어요. 11,95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오랜만에 상담을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 문의는 좀 옵니다. 예전보다는 아마 기대치를 조금 가질 수 있는 이제 소비자 관련된 쪽으로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고 또 경제 재개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경제 재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슬슬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주가에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1,950원이면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지만 매수가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지금 현재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집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손바뀜 현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매수하는 가격이 아마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매도하실 의향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000원에 왔을 때 한번 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내가 몇 년 더 들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본전까지 갈 건지 아니면 7,000원 전후에서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실 건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7,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신 가격대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좀 난관이 있어 보인 7,000원대가 도달을 하면 종목 교체 한번 고려를 해보시자라고 보내주셨고요. MS 오토텍 왔습니다. 7,000원의 비중이 절반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계신 건데 추가 매수를 더 할까 말까 하시는 것 같아요. MS 오토텍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MS 오토텍은 이제도 우리가 상담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 7,000원에 매수하셨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추가 매수. 이 추가 매수는 굉장히 늦었죠. 지금 아마 이제 7,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셨고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이제 지지선이 3,280원, 3,290원 여기거든요. 그러면 한 4,0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는 거,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차트는 나쁘지 않지만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물량만 들고 일단 보시고 지금은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기술적으로 좀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7,150원 여기가 1차 목표 가격인데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150원 정도 오면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S 오토텍 7,150원이 넘어가는지 유무를 일단은 확인을 하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셀바스 AI 4,23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셀바스 AI.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4,230원. 이분도 그렇게 낮은 가격에 매수하지는 못했네요. 4,230원이고 이런 종목은 이제 제가 이제 가급적 항상 말씀드릴 때 접근 좀 하지 말자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하지 말자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종목은 잠깐 제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 이후에 보시면은 2018년도, 2019년도 적자폭은 좀 줄어들지만 적자 전환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원래 나빴던 종목은 아닌데 펀더멘탈이 확 나빠졌죠.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마 4,230원 목표가까지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인데 지금은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행보 구간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3,180원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문제는 위쪽에 3,800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3,100원과 3,800원 사이에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3,800원대 위로 왔을 때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3,100원, 3,150원 지지선으로 1차적인 목표가 3,8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듣고 오셨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이 와 있네요. 12,5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상당히 예전에는 이제 개인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코리아 서킷도 상당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우리가 종목 상담도 굉장히 많이 했죠. 12,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가 상당히 높네요. 이분도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번 코로나 급락을 그대로 다 맞고 이제 가지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1차 상승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조정 구간이 이 코리아 서킷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이제 매집된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조정 거친 뒤에 반등 상승 쪽으로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상승 구간에 나오면은 13,000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3,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7,6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두올 산업 와 있어요. 4,700원에 비중 5%인데 이 종목은 지금 사명 변경을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정해졌죠.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간다라는 기사는 봤는데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그럴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거든요, 종목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펀더멘털상의 변화가 없이 외형이 변할 때 대부분 이제 공시나 뉴스가 나오면 개인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좀 많이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급등한 이후에 지금 딱 보면 이미 이제 이중 고점을 다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추가로 이제 시세가 나가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위쪽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조정을 계속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급나가진 않겠지만 이런 종목이 이제 무서운 이유가 고점에서 이중 고점 형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다 나오면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반등 줄 때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지선을 3,5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3,500원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하시고 반등 주면 목표 가격은 4,6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600원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KTNG 81,500원에 비중 25%.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참 뛰어난 전통적인 배당주죠.
네, 배당력도 뛰어나고 사실 최근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었습니다. 수출 얘기도 좀 나왔고. 네, 수출 부분 얘기도 나왔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전부터 KTNG는 수출에 상당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KTNG는 이제 권련형 담배가 굉장히 강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자담배보다는 권련형 담배가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이전에 우리가 좀 들어왔을 때 모멘텀이 뭐냐면 전자담배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되면서요. 오히려 반대급부로 권련형 담배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때에 개인들이 많이 몰렸죠.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이제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요때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권련형 담배에 대한 KTNG 수혜가 예상된다는 레포트가 너무 쏟아지면서 이 구간에서 안타깝게 이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우호적인 레포트가 너무 많이 이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많이 들어가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1차 반등 이후에 아마 120% 정도 조정받을 위치에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고 나면 이제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대신에 이제 KTNG 같은 종목은 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장기적인 흐름까지 좀 갖고 가셔야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77,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좀 긴 호흡으로 보유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위쪽에 105,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KTNG 듣고 왔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45,500원, 35,500원인데요. 35,500원에 비중은 20%.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이제 고점에서 사셨네요. 35,500원이면 좀 고점에 사셨고 오늘 그래도 좀 있네요. 네, 좀 반등을 줬는데 오늘 아마 이제 좀 이런 반등인데 덕산 네오록스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기업은 아니지만 모멘텀이 또 그렇게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아래쪽에 이제 좀 보시면은 2018년도 900억대 매출해서 지금 2019년도 980억, 1000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1300억 정도 가까이 매출 기대됐는데 영업이익은 아래쪽에 보시면 200억대 정체되어 있다가 올해 이제 한 300억대 올라서면서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펀더멘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섹터가 좀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종목은 괜찮은데 섹터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하게 이제 상승주에 점수를 많이 주기는 어렵지만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차적으로 반등을 줬고 지금 직전 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받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 너무 크게 겁낼 필요는 없고 눌려지면은 아마 제 생각에 한 3만 원 정도 전후에서 지지를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은 짧게 한 3만 원 정도 보시고 여기 잠깐 이탈하더라도 좀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반등을 주게 되면 아마 목표 가격이 1차적인 36,500원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6,500원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고점 돌파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덕산 네오록스는 36,500원을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상하프론테크 또 들어와 있습니다. 17,000원에 상하프론테크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이 종목 17,000원이면 그래도 오늘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목표가 매수가를 좀 넘었네요. 다행스럽게. 아마 오랫동안 물려 있었거나 최근에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물려 있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목표가를 매수가를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지금은 상승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서보다 반등을 주면서 지금 위쪽에 이제 더 오히려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거든요. 1차 목표 가격을 제가 아마 기억하기에 15,500원 드렸던 것 같습니다. 15,500원 드렸던 것 같고 여기가 지금 실현됐는데 보통 이제 1차 목표가에 도달한 이후에 거기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어가 버리면 이제 2차 상승으로 접어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15,500원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이 종목 위쪽으로 좀 땡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이틀 정도 급등했고 거래량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한 며칠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조정 이후에 아마도 2차 상승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를 좀 넘어섰는데 이 종목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위쪽으로 2만 원까지는 일단 한번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산 퓨어셀 이 종목 많이들 매수하신 것 같아요. 11,000원의 비중은 10%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두산 그룹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 기업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되고 결국에는 어떤 매각이라든지 혹은 두산 그룹의 그렇죠 조정과 관련돼서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두산그룹이 어려울수록 종목은 상승하는 이제 여기에 관계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종목 자체에 좀 펀더멘탈을 잠깐 보시면요,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지금 보시면 한 2,200억대 매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90 정도 나왔고, 올해는 이거보다 좀 더 많죠. 4,700억대 매출에. 근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250억 정도. 펀더멘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밑에 이제 펄을 보시면은 64배 정도 됩니다. 6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공모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종목 자체 고평가가 워낙 있는 상태에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런 종목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쫓아 들어가면 상당히 나중에 곤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두산그룹이 어려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위쪽에 지금 15,550원 찍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일단 보유입니다. 보유인데, 15,500원 이 고점을 다음 주 정도까지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면 이 근처에서 차익 실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관점에서 정리하신다면 앞쪽 지지선은 12,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퓨얼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7,180원에 비중 높아요. 절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예전에 이제 주가 상담 우리가 했을 때 제가 가능하면 접근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접근을 좀 하셨고 7,180원, 7,200원 정도인데, 여기가 딱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이 7,200원이거든요. 밑에서 반등을 줬을 때 여기 왔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사셨다 그렇죠. 7,180원. 이 종목 이제 기술적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위쪽에 한번 고점을 잡고 떨어지기 때문에 6,2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6,200원 짧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를 받고 반등을 주면 7,180원인데 7,200원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200원 청산 포지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기술투자 2,920원에 비중은 10%. 우리기술투자도 한때 뭐 저쪽으로 약간 테마 갔을 때 많이들 매수하신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950원 거의 본전이 아니, 최근에 사셨으면 그렇지만 이에 사셨으면 이제 본전에 딱 왔던 그 시기인데, 아직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좀 살아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이 최근에 조금 이제 경향이 좀 나오는 종목인데, 이게 뭐냐면, 아래쪽 이제 지지선은 2,550원 정도 잡으시는데, 최근에 이제 경향이 뭐냐면, 고가권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기업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고가권에서 이렇게 행보하면 2차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경향이 외국인들도 워낙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개인들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권에서 행보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2,57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넘어간다면 위쪽에 일단 3,200원 돌파가 되는지 보자. 1차 목표가 3,2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3,200원 말씀을 해 주셨고요. 파원에 또 들어와 있네요. 5,240원에 파원의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다 하는데, 파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급등했었죠. 이제 급등이 안 밀리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겁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아래쪽에서 1차 상승 이후에 오히려 이제 1차 상승 때보다는 2차 상승 때 지금 현재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현재 아직까지 시세는 좀 살아 있습니다. 시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행보 이후에 2차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이제 이 자리에서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2차 돌파 시도가 나오긴 하겠지만 넘어가느냐 부분을 좀 더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제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4,850원 지지선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650원 돌파가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워넷 들어와 있습니다. 캠시스도 있어요. 예, 3,790원에 비중은 10%. 캠시스는 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최근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예. 아마도 이제 그럴 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 이건 안 가고. 왜 안 가냐. 이런 의미가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좀 매집이 잘 생긴 상태에서 좀 빨리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가면서 매집을 하면서 조금 천천히 가는 종목도 있는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종목보다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중기적인 관점을 좀 놓고 여유를 좀 가지고 보는 종목이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3,500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3,600원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를 나중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시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종목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부를 좀 보시면서 목표 가격 1차 3,600원, 지지선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2,4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시스 이어지는 종목 이어갑니다. 롯데지주 우선주를 사셨네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서 오를 땐 시원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뭐 시원하게 빠지는, 그리고 잘 못 팔잖아요. 거의 뭐 우리나라 우선주가 테마주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능하면 제가 이제 우선주 사지 말라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우선주는 뭐 외국에 가면 이제 좀 대부분 장기적인 투자자, 혹은 배당과 관련된 투자자, 혹은 연기금이나 펀드에서 뭡니까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좀 일부 구입하는 이제 그런 구성 맞추기용인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급등과 급락을 하는 종목으로 거의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는 뭐 우선주 산다고 해서 사실 배당 메리트가 크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일단 고점에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세가 나기가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목표 가격은 위쪽에 조금 짧습니다. 7만 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5만 원. 아마 주가는 이 5만 원과 7만 원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루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7만 원 오면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만 원 오면 종목 교체 말씀해 주셨고요. 안트로젠 34,800원에 비중 40%. 잘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잘 사셨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안트로젠은. 이 종목이 이제 상승 모양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갭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개인들이 가지고 계신 분만 볼 수 있는 이제 영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시세는 살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시세는 살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언젠가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점을 계속해서 치고 나가지 못하면 비중은 조금씩 시세가 살아있어도 줄이시는 방향이 좀 좋습니다. 수익이 좀 꽤 많이 나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수익이 나있기 때문에 많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49,000원 맞게 되네요. 49,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고점은 사실 여기서 이제 목표 가격을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69,900원은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가정하에 그 위로 반등을 줄 때마다 계속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청산한 전략, 69,000원 아래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 갑니다. 6,800원에 비중 25%. 이 종목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그런 종목이 됐어요.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초반보다는 이제 뒤쪽으로 이제 시세가 붙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테마에 이제 이 포커스를 이제 언론에 한번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올라가 있는데 떨어지진 않지만 차익 매물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시세가 좀 크게 나면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물론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을 받고 2차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차익 매물이 들어오면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7,600원대 차익 매물이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7,600원까지 조금 짧게 보는 전략이 일단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결국 메코톤 자 6,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이 6,5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옆으로 행보하다가 고점을 이제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600원 정도의 반등이 들어오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가 고점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온 들어봤고요. 텔콘 RF 제약 6,450원에 비중 30%. 여기가 요 기준에는 조금 덜 하긴 한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 핫했죠. 네. 엄청 핫할 때 우리가 그때 종목 상담 했었잖아요. 이 종목 했었는데, 이 종목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6,450원, 6,500원 거의 고점권, 또 안타깝지만 고점권에서 좀 사셨는데,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청산해야 되는 위치지 사야 되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그래서 여기 이제 청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사셨고, 이후에 이제 반등 없이 이제 내려가는데, 물론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무서운 게 말씀드렸죠. 반등이 약하거나 없거나. 그래서 청산 기회를 잘 안 준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제가 말씀 좀 드렸거든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흘러내리는 중인데 아마 반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청산 기회를 잡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라도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청산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흘러내리면 거의 3,150원 직전 저점까지는
흘러내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4,400원 여기에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4,400원, 4,500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5,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국콜마 55,000원에 비중 20%. 사실 이쪽이 지금 뭐 한국콜마부터 해서 여러 가지 OEM, ODM 그리고 직접 만드는 뭐 수출하는 업체들 다 지금 이게 풀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사실 이제 이 자리에 한번 들고 있어 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굉장히 어려웠고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소비재에 관련된 부분 또 국내 소비재 관련된 부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콜마는 사실 이전에도 하락을 했을 때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나빴다 하락한 건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CEO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부분 때문에 영업 외적인 부분 때문에 하락을 좀 크게 했었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락했을 때 저가에서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중국발 소비재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내일 전인대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고 물론 홍콩 보안법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바로 경기 부양책입니다. 한 960조가 넘는 금액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있거든요. 1번이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지만 두 번째가 소비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 소비 확대에 우리는 이제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당장은 이제 모멘텀이 없더라도 그게 좀 풀릴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제가 이제 밤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2주 전부터 시진핑이 계속 우리나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뭐 계속해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처에 관해서 굉장히 항상 중국을 넣었죠.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잘한 나라다. 한국이 지금 가장 앞서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 시진핑이 우리나라 이제 올 때가 다 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 역으로 해석하시면.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이 코로나19 이후에 첫 방문 국가를 우리나라로 좀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씩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소비재 확대와 시진핑의 방안이 좀 맞물린다면 의외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은 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어차피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목표 가격은 좀 중기로 잡으시고 54,000원 1차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콜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금호석유 갑니다. 71,300원에 비중 15%. 석유, 이 유가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좀 올라와주고 있어요. 네, 반등을 줬죠. 반등을 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이 좀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급락해서 시장이 급락했던 거는 촉발제가 바로 이제 유가 폭락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유가가 급등하면서 안정을 잡으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반증이 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금호석유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한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1차 반등 이후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면 시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꺾인 건 아니지만 당장 상승 추세가 난다기보다는 아마도 조금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종목이 1차 반등 이후에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1차 반등을 주고 지금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2차 반등을 갈 수 있는 종목과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 종목들이 이제 나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3, 4분기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되는 종목들은 이제 이 박스권을 뚫고 코로나19 이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한계선을 좀 보일 건데 금호석유는 일단 지금 바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시고요. 지금 현재 지지선 아래쪽에 68,000원, 목표 가격은 8만 원 1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호석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분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2030포인트대에서 현재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2042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 2030포인트 아래로도 지금 빠지기도 했습니다. 크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 버텨주는 게 삼성전자가 오늘 1%가 넘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주요합니다.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줄긴 했는데 계속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가
3%, 4%대씩 각각 빠지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LG생활건강까지 모두 다 빠지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언택트 관련 종목들 최근에 조정 없이 올라간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됐나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부분만 봐서는 뭐 시장이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724.66입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뭐 더 커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730까지 갔던 지수가 722까지 빠졌고요. 현재 22에서 24 사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의 양매도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 개인의 매수 물량이 코스피보다도 많습니다. 4,349억 원. 일단은 조정이 나오자마자 개인들은 사고 보자. 일단 뭐 저렴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일단 담아보자. 지금 랠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여파가 좀 있죠. 9만 원 깨집니다. 오늘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밀리는 건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급락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HLB 같이 밀리고 있고요. 하지만 알테오젠, 시젠 관련해서는 뭐 특히 알테오젠은 시총이 무려 3위까지 한 번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 8배 정도 올라온 건가요? 이 정도면? 다음 보도록 하죠. 예, 펄어비스, KMW가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오르다가 결국에 내려오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조정을 하루 만에 또 받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지금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상승 유지를 합니다. 예,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뭐 잠정 집계가 좀 나와봐야 되는데 빨간불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낙폭이 크진 않고요. 조정이 좀 나온 날이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코스피는 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들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이 이제 장중에 사실 이제 홍콩 보안법 통과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홍콩 시장도 좀 그렇고 좀 조정을 받는 장중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부분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좀 반등을 줬고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계속해서 오전부터 시장을 좀 받치겠다는 의사를 좀 보였고 우리 시장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를 하고 연기금이 주식을 사면 그날은 이제 빨간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약했지만 연기금이 아주 약하지만 100억 정도 매수를 좀 했고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장은 내일 이제 전인대 마지막에 오늘은 상경됐고 내일 통과되고 나면 내일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등락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크게 보신다고 해도 조정은 단기권에 머물 공산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조금 바뀌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T 쪽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신다면 2차전지, 5G, 시스템 반도체 이제 이런 쪽 섹터들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이제 급등에 눌림을 좀 조정을 받지만 아마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물량 테스트 구간을 거치면서 3분기, 4분기 시장을 좀 주도할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에 좀 만족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늘었다 줄었다 다시 좀 늘었다 이 반복적인 현상을 좀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30% 캡룰 이후에 ETF나 코스피 200 모두 다 이제 배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했던 쪽에서 최근에 이제 매수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개인들 물량이 거의 여기 이제 매수가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냥 올라가거나 그냥 내려가지 않죠. 반드시 이 구간에서 수급이 올렸다 내렸다 반복적인 현상이 좀 보일 건데 지난주에 보시면은 4일 동안 매수를 했다가 또 다시 뒤에 3일 동안 매도를 했고 오늘은 다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도 이런 2, 3주 정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점점 더 개인들의 이제 수급을 뺏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는 것 같지만 섹터 내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선별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전체 물량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외국인
외국인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오늘 내일은 홍콩 보안법 관련 영향을 받는 단기 조정권이지만 시장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올랐네요. 0.07% 올라가면서 2031.20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0.62% 빠지면서 724.60에 마감이 됐고요. 환율입니다. 자, 환율은 거의 변동 없네요. 10전 정도 상승을 했고요. 1234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화장품을 바로 갈게요. 15,400원의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화장품도 좀 한국 콜라 보신 거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최근에 사셨다면 매수가에서 조금 이제 밀려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당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감, 중국의 소비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확대되거나 혹은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라는 그런 좀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3,500원 잡으시고 아마도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위든 아래든 큰 방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등락을 거듭할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하반기까지 갖고 가시겠다면 13,500원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17,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S맥도 이어갈게요. 1,550원의 비중은 15%. S맥도 참 개인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1,550원 딱 중심 가격에서 예. 사셨네요. 이 종목은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세가 아래든 위든 난다기보다는 이제 아주 지루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이제 3월 달에 급등을 한번 했고요. 급락을 준 이후에 보시면은 이중 고점의 형태를 형성하면서 시세는 이제 다해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1,900원 정도가 시세가 끝나는 모양이고 대신 이제 아래쪽에 1,200원 정도는 좀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이 구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역시 기간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1,550원 정도면 아마 그 딱 중심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1,550원을 놓고 위쪽으로 올랐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반복적인 흐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200원, 목표 가격은 1,9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맥 듣고 왔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왔네요. 122,200원에 비중 15%. 뭐 종근당도 최근에 많이들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경향을 보면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때는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임상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확 몰렸다면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큰 위기를 겪고 나면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 대형 제약사, 임상도 3상 이상 혹은 기술 이전 완료 이런 정도의 회사들로 압축해서 보는 경향이 많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의 1차 옥석 가격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퇴출되는 기업과 잘 나가는 기업이 이제 나뉘는 시점이죠. 종근당 홀딩스는 지금 좀 보시면은 획기적인 종구당 내에서 지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2018년도 5,300억대 매출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7,200억까지 올랐고 올해는 8,600억까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500억대에서 800억대에서 올해는 1,150대. 사실 펀더멘탈만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보시면 뭐냐면 주가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을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2월 달에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사실 돌파하는 기업이 그렇게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 반등치에 왔나 혹은 그 근처까지 왔는데 이 종근당 홀딩스는 좀 전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 지금 돌파 위에 눌리는 거는 그냥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많이 내려오거나 그럴 개연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10만 8천 원 정도 10만 7천 원 정도 지지선 잡으시면 아마 여기서 지지받다가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아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0만 7천 원 목표 가격은 1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듣고 왔고요. 한전 KPS 여기까지 가도 될 것 같은데 32,800원의 비중은 34%. 비중이 적진 않네요. 한전 KPS는 좋은 기업이지만 섹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이 종목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계속해서 이 섹터 내가 뭐 볼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발 모멘텀이 좀 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금 현재 뭐 원전을 공격적으로 지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 부품이나 공급 수리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한전 KPS가 상당히 이제 돌파구가 지금 현재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기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더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고점 치고 갈 수 있는 상승 원동력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지지선은 29,500원 정도 지지선을 놓는데 위쪽에 한 35,000원 요 사이에서 이 종목도 상당히 오랜 기간 아마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겪을 겁니다. 하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이 구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29,500원 놓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전 KPS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이주환 전문위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